대칭이동 마지막이야. 대칭이동 마지막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대칭이동 5가지를 기본 대칭이동이라고 얘기를 해. 뭐가 있었냐면 기본 대칭이동 잠깐만 복습 한번 해보면 그 전에 대칭이동 종류가 2종류가 있다라 그랬죠. 점에 의한 대칭과 선에 의한 대칭, 그러니까 줄여서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었어. 그 점대칭과 선대칭을 통틀어서 기본 대칭이동 5가지가 X축 대칭, 그 다음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있었죠. 그 다음에 2가지가 뭐가 있었죠? Y = X 대칭, 그러니까 Y = 마이너스 X 대칭. 자, 왼쪽하고 오른쪽 2개 나눠 쓴 이유는 얘는 선대칭이고 얘는 점대칭이기 때문에 나눠서 그냥 구별해서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우리가 기본 대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대칭이동은 점하고 도형하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라는 내용으로 원을 대칭 이동시키나, 점을 대칭 이동시키나,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나 상관없이 Y의 부호를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얘는 점하고 도형하고 굳이 나누지 않고 대칭 이동 내용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칭 이동, 기본 대칭 이동 5가지를 제외하고 2가지의 이동을 더 배울 거예요. 원래 3가지인데 이제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나머지 1가지는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안 나오면 말고요. 알겠죠?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 대칭 배운 거 원점 대칭 하나밖에 없었죠. 그리고 원점이라는 거는 기준점이라는 특이한 내용 때문에 간단하게 x, y 둘 다 부호 바꾼다라고 갔었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 그래서 좌표 평면에 이런 점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볼게요. 4,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1,1이라는 점이 있어. 1,1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1,1이라는 점을 얘를 대칭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면 어디로 가 있니? 이 길이만큼 똑같이 반대쪽으로 가 있죠. 요 길이만큼 똑같이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힐 텐데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일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볼래요? 요 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일까요? 봐봐, 얘 1,1이죠. 1,1. 얘는 4,2죠. 그럼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1칸 갔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1칸 갈 거라고요. 맞아요? 그럼 몇 컴마 몇이 되냐 이거? 예, 7,3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아까 대칭의 중심이었던 요 점 4,2와 내가 옮길 점 이걸 원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못 들은 걸로 해요. 그냥 원래 있던 점이라고 합시다. 1,1이에요. 얘네들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1,1과 4,2와 7,3의 관계가 지금 뭐 보이는 거 혹시 있지 않아요? 2글자 혹시? 대칭이긴 한데 뭐 어떤 관계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숫자를 잘 보세요. 여기 있는 4,2가 얘가 여기 있는 1,1과 7,3의 중점 아니야? 맞아? 중점이죠? 그럼 중점을 구하는 방법이 혹시 뭔지 알아요? x 더하고 나누기 2, y 더하고 나누기 2야. 즉 4라는 것이 7 더하기 1에다가 나누기 2 한 거고요. 맞죠? 네. 4라는 게 7하고 1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딱 되잖아.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3하고 1을 더한 거에다가 나누기 2 하면 뭐가 돼요? 2가 되잖아요. 4,2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자, 점대칭을 시킬 때는요. 이 대칭의 중심이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배워보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점이다라는 거를 이용해요. 중점이다라는 걸.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얘네가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돼. 외우기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외우기 전에 내용부터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원래점이 x, y란 점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a, b를 대칭의 중심으로 쓸 거야.
대칭의 중심으로 쓸 거야. 알았니? 그럼 얘를 대칭의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점은 x', y'이라고 쳐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x'이 얼마로 나오느냐, y'이 얼마로 나오느냐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는 x하고 y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대칭의 중심인 a, b도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다 숫자다 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놓고 x', y'을 어떻게 구할지만 보자 이 얘기예요. 얘도 어떻게 구할까요? 자, a하고 b가 중점이라는 거를 이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가 x고요. 얘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x'이라는 건데 x하고 x'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뭐가 돼? a가 된다 이 얘기예요. 맞냐?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건 요 x'인 거지. 그럼 x'은 어떻게 구해요? 2배 해주고 x 넘어가면 되잖아. 2a-x. 자, 이게 공식이에요. 2a-x. 되냐? 그 y'은 뭐겠어요? 2b-y.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칭의 중심에 있는 a 값의 2배에다가 원래 거 x를 빼주면 걔가 뭐가 된다? 옮겨진 점의 x좌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얘를 들어볼게요. 자, 얘가 7,3이라는데 7,3 못 구하겠다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죠? x좌표 어떻게 구하죠? x좌표, x'이랑 x좌표 어떻게 구하죠? x'은 어떻게 나와요? 요놈의 2배에서 얘를 빼자고요. 예? 요놈의 2배에서 얘를 빼라고요. 그럼 얼마예요? 4의 2배에서 1을 빼요. 그럼 얼마? 7 나오죠. 그죠? y'은요? 요놈의 2배에서 y좌표의 2배에서 대칭의 중심의 y좌표 2배에서 원래 거 y좌표를 빼자고요. 자, 요놈의 2배에서 1 빼라고요. 그럼 얼마예요? 3. 7,3 딱 나와. 나오죠? 그래서 점대칭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요. 대칭의 중심의 2배에서 원래 거 뺀다. 대칭의 중심의 2배에서 원래 거 뺀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도형에도 마찬가지야. 대칭의 중심의 2배에서 원래 거 빼는 거를 x에다가 대입한다 이 얘기야. 알았어? 이해돼? 그러니까 x 대신에 대칭의 중심에서 2배에서 x 뺀 거를 대입. 알겠죠? y도 마찬가지고요. 대칭이동은 점하고 도형을 굳이 나누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용만 잘 기억하면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야. 얘는 점이니까 그 숫자 값을 얼마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고 얘는 도형이니까 원래 있던 x도 문자로 남아있잖아. 그 문자를 굳이 계산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 x 위치에다가 2a-x를 집어넣으면 대칭 이동된 새로운 도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간단한 문제들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점 2,마삼이라는 점이 있어요. 얘가 원래 있던 점이야. 그럼 얘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얘가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옮겨진 점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요놈의 2배에서 대칭의 중심의 2배에서 원래 거 빼라고요. 알겠어? 마 2의 2배, 마 4에서 원래 거 2를 빼시면 얼마예요? 마 6이죠. 그 다음 여기 있는 1의 2배, 2에서 원래 거 마 3을 빼세요. 그럼 뿔 3이니까 5죠. 답이 마 6,5예요. 알겠냐? 됐냐? 쉽죠? 별거 아니죠? 그 다음 요건 도형이야. 이 원을요. 얘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방을 새롭게 써달라 이 얘기예요. 자, 얘가 대칭의 중심입니다. 문제 잘 읽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대칭의 중심이 뭔지. 그럼 얘가 대칭의 중심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x 대신에 누굴 쓰라 그랬죠? 대칭의 중심의 2배에서 원래 거 뺀 거. 대칭의 중심의 2배인 6에서 원래 거 뺀 거. 6-x를 대입한다 이 얘기야. y 대신에 대칭의 중심의 2배에서 원래 거 뺀 거. 8-y를 대입하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됐냐? 그럼 여기다 이거 대입한 거 바로 써버리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6-x. 6-x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8-y.
8마 y의 제곱 마이너스 10 역시 x 대신에 6마 x 쓰셔야죠. 플러스 24는 0이다 라고 쓰시면 끝납니다. 이해됐어요? 봐봐, 식에도 대칭의 중심의 2배에서 원래 거 뺀다 라는 내용이 똑같이 적용된 거잖아.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6마 x를 집어넣은 거라고요. 알겠죠? 근데 왜 6마 x야? 대칭의 중심의 2배에서 원래 거 뺀 거. 알겠죠? 이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거 정리 좀 해봅시다. 이거 정리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죠. x제곱 마이너스 12x 있죠? 마이너스 12x가 플러스 10x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항은 몰라, 좀 이따 나중에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y제곱 마이너스 16y가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항은 여기 있는 36, 여기 있는 64 더하면 100이네요. 100에다 60 빼면 뿔 40이네요. 뿔 40에다 24 더하면 뿔 64네요. 는 0 쓰시면 돼요. 됐니? 근데 이게 좀 그렇잖아. 그죠? 중심하고 반지름 한번 구해볼까요? x마 1의 제곱 y마 8의 제곱 1이죠. 맞아요? 됐니? 그럼 중심이 누구예요? 1,8이고요. 반지름 1이죠? 자, 이거 왜 구했냐면 얘를 갖다가 도형의 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점의 이동으로 바꿔서 풀어보려고 해요. 맞아? 그러면 자, 봐봐. 얘가 원래 도형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인 거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써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변형 한번 해볼게요. 왜? 중심점을 구할 거거든. 원을 이동시킬 때는 중심점이 어디가 있는지만 알면 돼요. 왜?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반지름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평행 이동에도 이렇게 되는 거고, 대칭 이동되면 이쪽 가 있거나 뭐 이쪽 가 있거나 뭐 이런 거잖아. 반지름 크기는 변화 없다고. 중심점만 알면 돼. 그럼 중심점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 묶을 거야. 그럼 누가 되죠? x-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이고요. 그럼 얼마 필요하냐? 이꼴 1인가요? 그럼 중심이 누구예요? 5,0이죠. 그죠? 그럼 얘를 요 놈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야. 그럼 중심이 옮겨간 점이 나오겠죠?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요? 3, 4잖아. 그럼 2배에서 원래 거 빼라 그랬죠? 1, 자, 2배에서 원래 거 빼요. 8. 맞아요, 틀려요? 중심 1,8이고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 전체를 움직이기 힘들어 또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특징이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되는 점을 찾아서 걔를 이동시킨 다음에 식을 완성해줘도 상관이 없다. 라는 내용을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뒷부분에는 요 내용을 많이 쓰거든요. 바로 뒷부분은 요 내용만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이해되셨죠? 그럼 점에 대해서 점대칭 시키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남았는데요. 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자, 요번에는 임의의 선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요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점이 있을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옮겨서 얘가 몇 컴마 몇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게 임의의 직선에 대한 선대칭이 되는 거야. 맞냐? 맞아요? 예. 그럼 얘를 갖다가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직선을 이용해서. 자, 얘를 갖다 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방법이 두 가지가 아니라 방법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 두 개거든요. 어떤 조건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중점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점 조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무슨 말이냐? 얘하고 얘의 중점이 얘인데 얘가 직선 위에 있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 얘하고 얘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그게 중점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 조건이에요. 지금 여기 안 썼지만 얘가 수직인 거 알 수 있죠?
직선의 반대쪽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일자로 쭉 가면은 수직될 수밖에 없잖아.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해돼? 그럼 얘가 직각이 된다라는 수직 조건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문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앞만 봐도 니네가 볼 수 없어. 그냥 머릿속으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기억한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우리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점만 이동시킬 수 있어요. 도형은 이동 못 시켜요.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우리가 도형 이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점만 이동시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도형은 어떻게 할 건데? 도형을 임의의 직선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 어떻게 할 건데? 아까 한 내용. 특이점을 찾아서 걔를 선대칭시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좌표표면에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 야, 이 원을 옮겨달래. 이 원 어떻게 옮겨? 원 못 옮긴다고요.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원을 못 옮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원의 특이점은 누구야? 중심이잖아. 이 중심점이 어디로 가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요점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이 원방식 세울 수 있잖아.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요. 알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도형은 못 옮긴다. 점만 옮긴다. 그렇다면 도형은 점의 이동으로 바꿔 푼다. 알겠죠? 자, 그럼 어쨌든 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용해서 점 실제로 옮겨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옮기는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자, 그림 상황으로 보면 좌표표면 안 그리고 그냥 그릴게요. 자, y는 2x마3이 있어요. 기울기 얼마요? 기울기 얼마요? 기울기 얼마예요? 2죠. y좌표는 얼마예요? 마3이죠. 그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라는 점이 뭐 이런 점이 있다라고 칩시다. 얘가 1,4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 직선으로 반대쪽으로 간 요 점이 누구냐 이 얘기죠. 요 점 구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요점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요점 좌표를 정확히 뭐 적당히 뭐 문자로 잡을 건데 뭘로 잡을까요? A, B로 잡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A, B로 잡아서 A하고 B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니네가. 맞지? A하고 B를 구할 거야. 근데 첫 번째 뭘 이용한다고요? 중점 조건 이용한다 그랬죠. 중점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얘하고 얘를 선으로 연결했을 때 가운데 있는 중점 M이라고 하는 이 중점이 이 중점이 좌표가 뭐예요? 몇 콤마 몇이에요? 숫자로는 안 나오고 문자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야, 양쪽 끝점 두 개 나와 있잖아. A, B, 1, 4. 그래, 2분의 A 뿔 1.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B 뿔 4.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중점이 어쨌다고요? 중점이 어쨌는데요?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중점을 직선에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대입합시다. 여기다 뿅뿅 집어넣어요. 그러면 2분의 B 뿔 4 이꼬르 2배의 2분의 A 뿔 1 마 3이라고 식을 하나 얻어냈죠. 그럼 A하고 B만 남아있죠. 이 등식에는요. 그죠? 그럼 뭐 할지 슬슬 보이시죠? 연방 풀 거예요. 그럼 등식 하나 또 필요하잖아. 그 등식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조건이다. 이 얘기예요. 뭐? 수직 조건. 자, 어떤 두 개의 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기울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얼마예요? 2예요. 맞아요? 그 다음 이 빨간색 기울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식으로 쓸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점좌표가 나와 있잖아. 1, 4, A, B잖아.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뭐예요? 두 점 갖다가 기울기 구하는 거. X 뺀 거분의 Y 뺀 거. 그치? X 뺀 거분의 Y 뺀 거가 뭐예요? A 1 뺀 거. A마 1 분의 B 4, B마 4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얘가 얼마라고요? 마 1. 그럼 이거 정리하면 A, B 관계식 하나 또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풀면 A하고 B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게 끝난 거지. 됐어요? 계산 과정은 생략해도 되죠. 여러분이 풀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는 임의의 직선에 대하여 점을 옮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딱 두 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 중점 조건.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중점을 식으로 표현했을 때 걔가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라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이 두 가지만 이용하시면 끝나요. 자, 잘 기억합시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이 대칭 이동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생략할까? 아니. 이거는 그냥 할 사람만 보세요. 할 사람만 보세요. 선대칭인데 네, 요거까지는 나오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쩌다가 나와. 어쩌다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해하면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 이미 비슷한 걸 하나 외웠거든. 자, 공식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하지 마. 알았지?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 역시 선대칭인데 아까 선대칭은 임의의 직선이잖아. 즉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기울기를 안 갖고 있는 이러한 놈. x 이꼴 뭐라고 할까요? A. x 이꼴 a의 선대칭. 무슨 말이냐?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점. 좀 좌표를 쓸게요. 그냥. 어떤 점이 x, y라는 점이 원래 있었어. x, y. 그랬을 때 얘를 x 이꼴 a라는 놈으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럼 요점 좌표가 뭐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럼 이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딱 봐도 y 프라임은 변해 안 변해? y 프라임은 y랑 똑같을 거 아니야. x축 대칭 이동 시켜서 x축 대칭 이동이래. x 이꼴 a 대칭 이동에도 y 값 높낮이 값은 절대로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잖아요. y 프라임은 그대로 y로 가요. 알겠습니까? 근데 x 프라임은 뭐가 되느냐? 2a-x가 돼요. 이미 외운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얘랑 얘의 중점도 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x 이꼴 a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럼 별거 아니죠? x 이꼴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만 바꿔주면 돼요. x를 뭘로 바꿔요? 대칭의 중심에 해당되는 그 x 값에 대하여 2배. 그러니까 2a에서 원래 거 빼는 걸로. 알았냐? 점대칭이랑 똑같죠? 2a-x, 2b-y였잖아. 그죠? 얘는요, 도형도 적용할 수 있어요. 도형도 x 대신에 2a-x를 대입하면 돼요. y는요, 그대로 y로 쓰시고요. x만 바꿔주면 돼. 그럼 도형의 이동까지 여러분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공식이 있다고.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어.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예요?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y 이꼴 b 대칭 할 거예요. y 이꼴 b를 대칭축으로 써서 요점을 옮겨달라 이 얘기예요. 예고해달라 이 얘기야. 이게 x, y고요. 얘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야. 그럼 자, x는 뭘로 써요? x 프라임은요. 그대로 x로 쓰면 되겠죠. y 프라임은요. 2b-y 쓰시면 돼요.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옮겨질 놈만 점대칭 하듯이 써주시면 적용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왜? 얘도 중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거 말고는 도형의 이동은 니네가 배우는 게 없어. 고등학교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도형의 이동을 다 배운 거야.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두 개밖에 없거든요. 말고 또 다른 이동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아들 할게요. 알겠죠? 제가 한강에 뛰어내릴게요. 여러분 의사도 생각을 해야죠.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한강에 뛰어내릴게요. 이거 말고는 이동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아까 풀던 거 하나 더 할게요. 자, 요번엔 직선에 대한 선대칭인데 도형을 옮겨달래. 도형을. 얘로 대칭 이동해달래요. 얘가 대칭축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대칭축이 임의의 직선이면 도형 못 옮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말씀드렸는데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특이점을 찾아야 돼요. 특이점을 찾아서 옮겨주면 되는데 얘는 직선이잖아. 특이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아무거나 한 점 찾으면 돼요. 잘 봐.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줄게요. 태블릿에 그래서 그림이 좀 힘들지만 최대한 열심히 그려볼게. 자, 대칭축이 누구예요? y = x 플 3이에요. 자, 얘가 대칭축입니다. 예, 3이겠죠? 3이겠고요. 맞죠? 대칭축이에요. 대축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y는 2x-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y는 2x-1은 뭐예요? y좌편이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2죠? 그 2면은 기울기 2자리니까 위로 좀 높게 뻗어 나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겠네. 그럼 요 직선을 얘를 대칭축으로 써서 대칭도 시켜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요놈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대칭도 시켜서 결국 요놈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대칭도 시키면 누가 돼요? 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옮겨가서 얘가 되고요. 얘가 옮겨가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요 파란 직선 구해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봐봐. 직선의 식을 구할 때 점 2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직선의 식은 점 2개만 있으면 직선식 구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럼 원은 중심하고 반지름인데 중심을 안 줬어. 그럼 원을 구하려면 점 3개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이라는 것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잖아. 점 3개를 줘야 된다. 그럼 원인 거고요. 점 2개를 줘야 된다. 그럼 직선인 거예요. 알았냐? 알았죠? 예. 점 2개만 알면 돼요. 근데 이 파란색을 이루고 있는 점들 중에서 이미 하나는 알고 있어요. 누구죠? 얘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내가 옮겨질 직선이 y는 옮길 직선이 2x-1이라는 직선인데 걔하고 대칭축과의 교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점 알고 있는 거야. 그지? 그 점 하나만 더 알면 돼. 점 하나 누구래요? 얘로예요? 누구로 하지? 아씨, 누구로 하지? 아무 놈이나 상관없어요. 아무 놈이나 상관없어. 자, 예를 들어서 요 y좌편 누구야? 얘 누구야? 마일 0,마일이잖아. 그럼 0,마일을 옮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0,마일이 싫어. 그럼 야 얘로 해. 얘 옮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됐건 간에 아무 놈이나 옮겨줘서 얘를 구하면 돼요. 아무 놈이나 옮겨줘서 얘를 구하면 된다고요. 그럼 얘하고 얘 2점 나왔으니까 2점 갖다 직선식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해되냐? 그래서 직선 옮기는 건 조금 귀찮은데 어쨌든 옮길 수는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뭐 이용한다고요? 첫 번째, 뭘 이용한다? 자, 대칭축과 내가 옮길 직선과의 교점. 그 교점을 먼저 구해주세요. 즉 얘랑 연방 풀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넘어가면 x는 4가 나오죠? 그죠? y는 뭐가 돼요? 7 나오나요? 즉 이 교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4,7이에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무 점이나 하라 그랬어. 근데 0,마일 썼으니까 0,마일 옮길게요. 0,마일 뭘로 옮겨요? 아, 모르겠어. 자, 이거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두 가지. 중점 조건, 수직 조건. 그죠?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쓰면 2분의 x 프라임 쓰니까 좀 그런가? 뭘로 할까? 아까 ab라고 했으니까 ab라고 할게요. ab라고 할게요. 그게 낫겠죠? 네, a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중점이 2분의 A, 2분의 B마 1인데 얘가 누구 위에 있다? 대칭축 위에 있다. 중점 대칭축 위에 있다. 오케이? 그럼 여기다 슉슉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분의 B마 1 이꼴 2분의 A 뿔 3이다. 됐니? 첫 번째 식 나왔고요. 두 번째 식. 자, 얘와 얘의 중점. 아니, 중점? 중심. 중점이 아니라 기울기. 어머, 방송인들 욕했네요. 기울기. 기울기는 뭐예요? x 뺀 것분에 y 뺀 거 쓰시면 되잖아요. a-0분의 b-1이니까 플러스 1이지. 예, 얘가 요놈의 기울기 얼마야? 대칭축의 기울기 얼마야? 1이잖아요. 얘랑 곱한 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 식 나왔네요. 그럼 얘네들 연방 풀면 a, b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계산 더 해야 되니까 이걸 할게요. 계산이 너무 싫어. 정리해야죠. b는 a 6 더하기 7.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요? a b 뿔 1은 마이너스 a. 그죠? 슉슉 넘어가서 마 1 되고요. 그럼 a 뿔 7 이퀄 마 a 마 1. a는 마사, b는 a가 마사니까 b는 3. 예, 어쨌든 마사, 3이라고 나왔네요. 됐죠? 야, 그림 잘 그렸다. 그지? 야, 대충 맞잖아. 그지? 마사, 3. 그지? 자랑한 거예요. 어쨌든 마사, 3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답 쓸 건 뭐예요? 얘하고 얘 갖다가 직선식 구하면 되잖아요. 마사, 3과 4, 7을 지나는 직선은 뭐가 되죠? x 뺀 것분에 y 뺀 거를 기울기로 쓸 수 있는 거죠. 기울기 얼마입니까? 8분의 4네요. 2분의 1이죠. 기울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지나는 점은 4,7로 씁시다. 그럼 답이 어떻게 됩니까? y는 2분의 1 x마 4 뿔 7. 정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정리하시면 2분의 1 x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겠죠? 됐죠? 이게 답입니다. 조금 길죠? 직선 옮기는 게 제일 귀찮아 그래서. 직선은 점구하고 또 그러니까 연방을 2번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긴 한데 어쨌든 이 방법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원을 갖다가 선택치기 하는 거 쉽죠? 원의 중심만 안 다음에 그냥 옮긴 다음에 식 바로 써버리면 되잖아. 뭐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식 바로 쓰면 되잖아. 중심점하고 반지는 원래 있는 거니까. 그죠? 됐죠? 그래서 예, 요걸 마지막으로 아마 한 문제가 더 남았구나. 있네요. 미안합니다. 요거 하고 할게요. 해야겠습니다. 이거. 자, 진짜 마지막 유형이에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인데 이거 니네 중3 때 피타고라스 할 때 이미 배우긴 배웠거든요.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자, 잘 봐. A점이 여기 있어요. B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A에서 B까지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A에서 B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그냥 선분 길이 구하면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 수학 문제를 내기 위해서 자, 뭐 조건을 하나 단 거야. 자, X축에 있는 어떤 한 점 P를 지났다 가요. 그럼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죠. 얘 더하기 얘. P가 여기 있으면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웬만하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길 통해 가냐 여길 통해 가냐가 길이가 다 다르다고요. 그죠? 그랬을 때 최소값이 얼마 나오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이 얼마냐? P는요 어디 위에 있어요? P는요 무조건 X축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고요. 됐죠? 이러한 P점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점이라고 해요. 동점. 스포츠 하다가 점수가 같아지는 동점이 아니라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자, 거꾸로 멈춰있는 점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야, 중점은 중간에 있는 점. 복이 많은 점, 복점. 곡이 많은 점은 정육점. 멈춰있는 점은 무슨 점이라고 할까요?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 정지한 점, 정점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셔요. 알겠죠? 정점, 동점 얘기할 때 지금 뭔 말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동점. 알았죠? 정점. 정지, 움직일 동. 알겠죠?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런 용어들은 어쨌든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수학은 의사소통이란 말이야. 의사소통이 돼야 돼. 나 혼자만의 수학을 하면 나는 괴짜야.
나는 괴짜가 되는 거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 해야 되잖아. 그 의사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용어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동점 P가 X축 위를 움직여요. 자, 그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하느냐? A가 됐든 B가 됐든 상관이 없어. 둘 중에 한 놈을 동점이 움직이는 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넘겨줘요. P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X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둘 중에 한 점을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가 있겠죠. 이쪽으로 옮겨간 요 점을요, B'이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 B'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무조건 같아요. 왜? 얘랑 합동이잖아. 그지 않아? 네. 요 변 똑같고요. 90도고요. 요 길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얘랑 같은 거야 무조건. 맞지? 그럼 문제가 바뀌어. 뭘로 바뀌어? AP 플러스 PB가 아니라 AP 플러스 PB 프라임이야. 맞냐? 이해되시죠? 그럼 요 놈의 최소 구하는 문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라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X축 위로 왔다 갔다 움직일 거야. 자, 그럼 P가 여기로 갔다라고 쳐봐. 그럼 AP 플러스 B 프라임, PB 프라임은 더 길어지죠? 그럼 더 짧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혀가 짧은가 내가? 더 짧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짧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자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일자로 요렇게 갈 때가 제일 짧겠죠? 왜요? 봐봐! 야, 봐봐! 머리카락이 됐냐? 아니, 미안해요. 머리카락을 그려놔서. 자, 이렇게 일자가 될 때가 제일 짧은 길이 아니야? 얘가 P가 돼야지 제일 짧은 길이가 되는 거 아니야? 봐봐. P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비교해봐. 이거 더한 거랑 요거 더한 거랑 비교하면 얘가 더 짧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일자가 될 때가 제일 짧다라고 해서 결국 답은 뭐예요? 자,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해서 원래 한 점과 대칭 이동된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최소값이다 이 얘기예요. 즉 선분 A, B 프라임의 길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들렀다 가는 거의 최소값이야. 그럼 요거를 좀 변형한 문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갈 건데 이 직선 y는 예를 들어서 얘가 2분의 1x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x 플러스 4라고 하는 요 점들 중에 한 점을 들렀다 가고 싶대요. 한 점을 들렀다 가고 싶대요.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동점 P가 움직이는 직선이 요 직선이잖아. 그럼 이 직선으로 A든 B든 상관없어. 둘 중에 한 놈 아무거나 이동시키라고요. B 프라임. 오케이? 네.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구하면 끝. 그게 최소값.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동점 P가 움직이는 게 X축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유명한 그러니까 X축이라는 직선이었던 거고 요번에는 임의의 직선 위를 움직이는 동점 P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칭 이동을 한번 해야 되겠죠. 요거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 풀었잖아요. 그죠? 아까 푼 그 내용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요 문제는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로 속해요. 어려운 문제 축에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요 정도가 나오면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애들 한 절반은 틀려요. 절반은 틀린다고. 왜? 요 내용조차도 잘 기억 못하는데 여기다 대칭 이동 시키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풀기가 좀 까다로운 문제지. 알겠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풀면은 괜찮은 수준인 거야. 알겠죠? 어쨌든 자, 요 내용 동점이 움직이는 축으로 대칭 이동시킨다. 동점이 움직이는 축으로 대칭 이동시킨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알겠죠?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0,2하고 6,3이에요. 그림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할게요. 0,2고요. 6,3이에요. 자, P 들렀다 가는 거예요. 근데 P가 X축 위를 움직여요. 어떻게 하라고요? 둘 중에 한 놈 아무거나 대칭 이동시키라 그랬죠? 6,3이야. 그래서 이 초록색 길이가 최소값이다 라고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뺀 거 제곱, y 뺀 거 제곱이니까 얼마야? x 뺀 거 제곱하면 0이죠? y 뺀 거는 5죠? 그죠? 예, 그러면 5야?
x 뺀 거 제곱이 6이고요. y 뺀 거 제곱이 5죠. 그죠? x 뺀 거 제곱 6이니까 6제곱에다가 플러스 5제곱 더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으시면 끝납니다. 이해됐어요? 됐죠? 예.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숙제로 내주려다가 아니 한 문제 풀어야 돼요. 정말 미안한데 이거만 딱 할게요. 이거는 얘네가 100% 질문할 거라서 그래요. 얘는요 2번 들렀다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아, 2번 들렀다 가는 거 어떻게 하지? 다시 할게요. 이 그림을 좀 해야 되겠다. 다 끝났어. 좀만 참어. 화내지 말고 좀만 참어. 아, 현우가 화냈어 지금. 네, 저요? 자켓 여면서 네? 막 이랬어. 자켓 여미면서. 제가요? 안 그랬는데. 안 그랬어? 그럼 내가 오해했나 보다. 내가 찔렸나 봐. 아무튼 쟤는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건데 A에서 Y축에 있는 P점 들렀다가 X축에 있는 Q점 들렀다가 B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둘을요. 얘를 갖다가 Y축으로 대칭 이동시켜요. A'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봐봐. 요 길이랑 같죠? 그럼 요거 대신에 얘 더해도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 B를 Q점이 X축 위로 움직이니까 얘를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럼 이걸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그으면 요 길이랑 같잖아. 그럼 요거 하지 말고 요거 더해도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A', B'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어딘가 P점 들렀다가 Q점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얘네들을 일자로 연결한 요 선의 길이가 되겠죠. 됐죠? 됐어요? 네. 야, 니네가 이걸 그려봐. 그리기 힘들어, 이거. 자, 그래서 요점 좌표가 마 2,3이고요. 요점 좌표가 6,1이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니까 x 빼고 제곱, y 빼고 제곱해서 8제곱 더하기 4제곱 루트 64, 16, 80 얼마? 4루트 5죠? 그죠?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둘 다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